네, 시종일관 출발 전략입니다. HMC 투자증권 분당점의 이기범 차장님. 자, 시종일관 출발 전략 오늘 포인트를 어떤 것들을 짚어오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기술적 반등 지속 여부 확인석 대응을 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제한된 박스권 장세 속에서 대응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커스피 지수가 지금 2000포인트대에서 계속 추가 반등이냐 아니면 조정이냐 그 왈가왈부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전일에서 나왔다시피 거래대금이 아마 2007년 3월 이후로 최저입니다. 2조 6,300억이 됐었는데요. 지수가 상승을 하던 하락을 하던 일단 거래대금 수요 공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일단 좀 회복을 돼야 되는데요. 그래서 일단 거래대금 회복세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뭐 외국 글로벌 대외 외생 변수라든지 국내 지정적 리스크는 다들 알고 있는 건데 아직까지 뭐 어느 쪽에서 여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인 기관들 특히 메이저들이 시장에 대해서 관망세를 나타내면서 파생 시장에서 주로 단기 매매에 좀 치중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거래 대금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시장에 대해서는 좀 제한된 가두리 장세, 즉 박스권 장세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다시 뭐 반등이 오든 하락이 오든 간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매일 이제 시장을 대입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박스권 장세 속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업종과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4월 2일입니다. 오늘이. 그러면 이제 4월 달에 들어오면은 분기 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닝 시즌에 이제 돌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실례로 이제 이번 주 금요일입니까? 5일부터 해서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해서 각 기업사들 1분기 실적 발표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봤더니 1분기 그래도 어닝, 시장 대비 경제 상황 대비 그래도 시장에 대해서 기대치를 좀 가지고 있던 건 아무래도 IT, 전기전자 업종과 그 다음에 자동차, 그 다음에 필수 소비재 쪽을 들 수 있겠는데요. 오늘 제가 IT와 자동차 쪽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뭐 누누이 말씀드렸던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LG전자, 그 다음에 자동차사는 현대차, 그 다음에 또 제일모직을 좀 들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1분기 뭐 OP, 즉 영업이익 부분을 봤더니 약 8조 5,60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YOY 대비, 전년 동기 대비로서는 월등하게 뛰어났으나 QOQ, 전분기 대비는 약간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분기보다는 2분기에 갤럭시 S4라든지 그 다음에 최근에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수익성이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달러 부분도 최근에 좀 1110원대로 회복하면서 1분기에서 2분기 실적을 가지고 있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50만 원대를 전후로 해서 뭐 분할 매수 관점을 가져도 될 것 같고요. 역시 SK 하이닉스도 반도체 업종에서 최근에 실적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에서 그다음에 스마트폰 쪽에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요. L전자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약진을 좀 발판을 좀 가졌던 게 아무래도 스마트폰 부분에서 세계 3위에 오르면서 실적 부분이 1분기에 OP 마진이 2,800억, 무려 2분기에는 5천억까지 시장에서 가이던스가 예상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업종에서는 여기 좀 축소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역시 다음 이제 자동차 업종에서는 현대차를 들 수 있겠습니다. 역시 현대차 같은 경우도 뭐 1분기 OP 마진이 2조 때는 약간 좀 미흡합니다. 1조 9,400억인데 그래도 밸류에이션상으로 봤을 때는 1분기 OP 마진 2조 때 보면은 4분기 꾸준하게 간다 그러면 아직까지 좀 메리트는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 제일모직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모직 아무래도 쪽 얘기 나오면서 OLED 쪽 계속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고 특히 최근에 그 연기금 종목주 들어가 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들 양매수 들어오면서 수급 또한 호조를 나타내는데 그래서 실적 호조 업종으로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앞서 그 앵커님 말씀했는데 최근에 그 공매도에 대해서 3월 동안 얘기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3월 한 달간의 공매도 상위 업종 종목을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매도 대차장고 부분은 양날의 칼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리스크 관리 부분에서 공매도 대차장고가 늘어나면은 좀 리스크 관리를 좀 하자. 근데 반대로 공매도층 가격보다 주가가 반등을 하게 되면은 쇼커버링, 즉 환매 부분이 오면은 오히려 주가가 반등 기회를 줄 수 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양날의 칼을 가지고 한번 봐보자 해서요. 3월 공매도 상위 종목을 좀 봤습니다. 봤더니 역시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현대상선, 대우조선해양, LG 디스플레이, 하나케미칼, 한진해운, 두산인프라코어, 현대산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현대상선이라든지 대우조선해양, 현대산업을 제가 왜 이제 블링크를 넣어놨냐면은 전체 기간 거래량 대비 공매도 매매 비중이 10%가 넘는 종목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이 세 가지 종목은 공매도에 따라서 주가의 그 방향이 상방이냐 하방에서 상당히 좀 타이트하게 좀 움직이기 때문에 현대상선이나 대우조선해양, 그다음에 현대산업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투자자분들에게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공매도 대차장고 여부를 반드시 좀 체크해 줄 필요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4월이기 때문에 어닝 시즌, 실적 호조 업종과 그다음에 공매도 대차장고 비중에 대한 증감 여부 보시면서 오늘 또 대응하시면 뭐 유익하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자, 시장에 이제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때리다 더 이상 안 밀리면은 결국에는 솟구치는 게 뭐 시세의 그 속성이기도 하죠. 공매도나 대차정고가 많이 쌓여 있다가 시세가 더 이상 안 밀리면은 풀릴 때는 또 반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이 공매도 상위 기업들은 계속 유심하게 관찰을 해보자. 이게 이기범 차장의 핵심 내용인 것 같고요. 박현경 연구원님. 자, 코스닥 오늘 상대적으로 또 들썩거립니다. 이 게임 관련주 그리고 또 헬스케어 관련주 요즘 각광을 많이 받고 있어요. 어떤 오늘 포인트를 잡아보고 들어갈까요? 오늘 장중에 단기 포인트라기보다는 조금 더 긴 시각으로 말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연초 이후에 강한 상승세를 이어오던 코스닥 지수가 어제 장중에 557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재차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550선에 놓여져 있는 박스권 상단의 돌파 시도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고점에서 음봉이 좀 잦아지면서 쉽지만은 않은 그러한 모습을 또한 보이고 있어 코스닥의 강세가 지속될런지에 대한 여부에 그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이 단기적으로 좀 흔들리고 있는 데에는 주요 수급들이 좀 약화되고 있는 그 이유가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이 거의 끊김없이 시장을 매수를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하루에 100억 원 이상씩의 매물이 출회되는 날이 좀 더 잦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3월 말에 결산하는 기관들이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일정 부분 개입이 되었었다라고 감안을 할 경우에는 4월이 되면서 이러한 분기말 효과가 좀 끝나고 그동안 기업 가치에 대비해서 주가 상승이 좀 컸던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시적인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지수로 놓고 보았을 때에는 직전의 고점이면서 주봉상의 주요 저항대로 작용을 했었던 540선을 이제는 지키느냐 이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주요 지지선으로 일단은 좀 잡아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이 장기 박스권의 상단을 뚫고서 본격적으로 상승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단기 조정을 받아도 이 자리는 좀 내주어서는 좀 안 되는 자리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단기 조정 가능성은 열어두되 코스닥의 중장기적인 강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우선은 코스닥 시장이 여전히 IT 쪽 비중이 높기는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내수주의 비중 역시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거래소에서 내수주의 비중이 10% 정도인 것에 비해서 코스닥은 30% 정도까지 확대가 되었는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에서 이 글로벌리 내수주 내지는 소비주의 강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들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코스닥 시장의 1분기 영업이익 전망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2%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거래소의 경우에는 8% 증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코스닥의 경우에는 내수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익 모멘텀이 강화가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연초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인데요. 이 기대감이 좀 실체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에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를 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 지원을 강화할 것을 발표를 했고요. 6월 중에는 창업 활성화 대책이 또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는 수급 부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라는 부분을 꼽아야 될 텐데요. 뱅가드 펀드의 벤치마크 변경에 따른 매물이 절반 정도까지는 나왔다고는 하지만 6월 말까지는 출회가 될 예정이고요. 또 기관의 경우에는 2,000선을 전후로 해서 쌓여있는 펀드 매물을 지속적으로 좀 해소를 해야 될 텐데 반면에 중소형주의 경우에는 최근에 수익률이 양호하면서 중소형주 펀드의 설정 규모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중소형주와 코스닥이 자유로울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마지막으로 중소형주의 강세는 또 글로벌리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되 중장기적으로는 좀 더 긴 호흡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 관심주로는 갤럭시 S4의 본격적인 출시를 앞두고 세코닉스와 BH, 한솔테크닉스와 같은 관련 부품주들 그리고 헬스케어 업종 중에서는 탄력이 가장 양호해 보이는 뷰웍스 또한 미국 가스 차량 증가의 수혜를 예상해 볼 수 있는 모토닉을 관심주로 제시를 해드립니다. 한솔테크닉스는 빼버리셨네요. 화면에 있는데? 그 관심 종목 안에 있던데 한솔테크닉스는 관심 쪽이 아닌가요? 관심주로 말씀을 네, 모토닉까지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네. 자, 화면을 보고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기업들을 이야기 쭉 해주셨군요. 시종일관 출발 전략 HMC 투자증권 분당지점의 이기범 차장, 우리 투자증권 머그클럽의 박현경 연구원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